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 매수할 때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때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요 두 개 차트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왼쪽에 있는 것은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는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 오른쪽에 있는 것 자체를 본다면 I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거는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그때가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때가 양자컴을 갖다 20억 정도 투자해 주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나왔던 때죠. 그래서 5월 21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올라갔죠. 며칠 많이 올라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뭐 나쁘지 않게 갔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올라갔던 폭이 거의 한 37%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다음 IBM 한번 보겠습니다. IBM도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한 42%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어디 와 있느냐? 그때 가격대보다도 더 밑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그때 가격이 이 정도인데 그 밑에 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가격보다는 지금은 좀 높게 있습니다. 뭐 200일선 위에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폭을 다 까먹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카드라 하면서 갔다가 결론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다 까먹고 내려왔죠. 물론 IBM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 아니니까 물론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이런 것들한테 뉴스를 가지고 가는 거죠. 뉴스를 가지고 가는 적자 기업에서 뉴스 가지고 갈 때는 그 적자 기업은 갔다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서 여기서 뭐 팔고 나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시고 만약에서 높은 가격에서 잡았다면 아직까지는 지금은 또 손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많이 빠질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 양자란 주식이 갈 길이 많이 남았고, 거기다가 적자 기업이다. 그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럴 때마다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부 익절, 그다음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면서 계속해서 수량과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현재 아이온큐의 펀더멘털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연간 가이던스가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RPO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수주잔고 역시도 554%나 급증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아이오닉스 인수, 그 다음에 인수 추진 중인 스카이워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폭발적인 확장성, 특별히 스카이워러를 통해서는 더 많은 또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2027년도, 2018년도까지는 1만에서 2만 큐비트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금도 30억 달러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킹이라든지 지금 이제 컴퓨팅, 그 다음 보안, 제조 이런 분야에서 수직적 통합을 추진하면서 업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지금 이제 PES 레이쇼로 본다면 79배, 그 다음에 2015년도 6년도 매출 증가율은 104%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쌀 때 들어가서 계속해서 들고 가든지 아니면 비싸면 좀 팔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된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가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회사는 좋다. 또 회사가 좋으면은 그 회사를 일단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냐? 아무래도 밑에 내려왔을 때 가격이 쌀 때 사야 되겠죠. 루이비통 가방을 사는데 좋은 가방이니까 누구나 사려고 하겠죠. 누구나 사려고 하는데 세일할 때 사야지, 세일 안 할 때 그냥 평균값을 주고 사면은 높은 가격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그럴 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지금 이게 지금 펀더멘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밸류에이션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간다. 그다음에 무조건 이건 계속 장기 투자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그럴 때 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좋다는 이야기 다 알고 있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뉴스 나왔을 때 고점에서 사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내 돈만 깎아먹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펀더멘탈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게 더 중요한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에 나왔던 페어밸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8불이니까 아마 그 가격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가격이 좀 평균 가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EBITA 이런 것들 했을 때는
52불 정도 나오고 있고 PB 멀티플 했을 때는 58불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P 멀티플은 한 42불 정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5년짜리 DCF를 봤을 때는 48불 정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한 48불에서 50불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이 아무래도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PS 레이쇼 지금 3년치를 한번 봤을 때 3년치의 일단 평균 자체는 85배수죠. 그러니까 66배수니까 지금 3년치보다도 조금 일단 밑에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PS 레이쇼로 봤을 때 요거 자체는 지금 66배수, 58배수 이렇게 나온 거는 주식수가 좀 달라서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이제 컨센서스 있죠. 매출의 리비전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그거 봤을 때 2010년도, 2017년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개월 동안은 조금 내려가는 가운데 있었죠. 근데 3개월간의 트렌드를 본다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개월, 6개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세도 마찬가지로 조금씩은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매출은 아직까지는 상승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적자주에서 매출이 만약에 하락이 됐다. 그럼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가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PS 레이쇼 있죠. 요거 보시게 되면 PS 레이쇼 자체를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68배수로 했죠. 섹터 평균은 3배수니까 뭐 이게 엄청나게 일단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물론 요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요거는 다른 종목들 있죠. 그 비엘스 자기 동료들 있죠. 동료들하고 좀 한번 비교해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낮으면은 아무도 이게 저평가돼 있겠지만 이것이 높으면은 그건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섹터 평균하고 봤을 때 너무 높게 형성돼 있을 때는 요거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 다른 동료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동료들 회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회사들 있죠. 아이온큐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웨이브, 그 다음에 리게티, 퀀텀 컴퓨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컨티뉴 미란지, 셀스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일단은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자, 다른 것보다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EVC, LG, 포월드 기준으로 미래 기준 봐야 되겠죠. 요쪽 있죠. 요쪽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낮은 것이 셀스큐가 6배수, 그 다음에 컨텀 컴퓨팅이 49배수, 그 다음에 아이온큐가 61배수, 그 다음에 디웨이브가 185배수, 리게티가 240배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241배수를 받는다는 말은 상당히 매출의 성장이 높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될 것이 매출입니다. 자, 요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EV 세일즈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있죠. 엔터프라이즈 기업 가치를 갖다가 세일즈로 나눈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세일즈로 PS 레이시하고 비슷하게 써 있는데 그 매출이 많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전반적으로 일단은 배수가 낮은 게 좋겠죠. 자, 그런데 매출의 성장률이 리게티 같은 경우는 60%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240배수나 받고 있다. 이거 고평가돼 있다. 예, 제껴야 되겠죠.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웨이브는 113% 정도 받고 있는데 185배수 이것도 좀 많이 받고 있죠. 얘도 상당히 좀 고평가돼 있는 상태에 있다. 자, 반면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61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매출의 성장률도 100%죠. 얘들보다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퀀텀 컴퓨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9배수니까 상당히 적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0%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매출의 성장도 좋은데 배수는 낮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옛날에 얘도 27불, 뭐 28불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9불 때밖에 안 하고 있는데 한 3배나 지금 이제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27불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9불대가 되고 있다. 즉 말해서 3배 정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로 폭락을 했죠. 자, 그 정도로 고평가돼 있을 때는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얘는 56%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6배수 정도 받고 있대. 얘도 상당히 좀 저렴하게 되고 있죠. 캐파가 적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은 얘가 지금 61%, 61배 정도 받고 있는데 108%의 지금 이제 성장률에 61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뭐 이게 370%에 49배니까 얘가 상당히 지금 이제 저평가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퀀텀 컴퓨팅, D웨이브하고 리게티 이 두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108배수, 이거는 240배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 그렇다면 성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일단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배수로 봐야 될 것이 PB 레이쇼 북밸류입니다. 이거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섹터 평균이 4.78이고 이게 3.89니까 이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는 일단은 지금 이제 시가총을 갖다가 북밸류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요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다가 P 레이쇼로 고쳐야 될지 PB로 고쳐야 될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요건 장기 계약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어닝이 있죠. 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출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일단 P 레이쇼를 P 레이쇼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모습이고 그 옛날에는 그렇다면 왜 이걸 줬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해서 등락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익의 규모가 어떤 때는 지금 마이너스, 어떤 때는 플러스. 제가 그 이익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갖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익 가지고 내가 이익 가지고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이온큐다. 이걸로는 안 되죠. 또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익 가지고 안 되는 회사들은 PB 레이쇼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 장부 가치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시총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한 3배수 정도 받고 있으니까 평균이 4배수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조금씩 사 모을 수 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접근하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서 나타난 이유가 거기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PB 레이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이걸 구할 때 지금 이제 3.89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가 BPS를 곱해주면은 요거 나오니까 지금 이제 우린 요거 가지고 구해봐야 되겠죠. 4.78배수를 줬을 때 얼마만큼의 적정 주가가 나오느냐. 섹터 평균을 가지고 해봐야 되니까. 자, 그 모습 속에서 본다면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BPS 있죠. 북밸류 표시열 한 주당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북밸류 표시열 한 주당에 지금 이제 북밸류 장부 가치는 13.33입니다. 13.33달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주 동안에 지금 이제 여기 북밸류 표시열 한 주당에 있고 장부 가치가 13.33이니까 여기에다가 13.33을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13.33을 곱해주면은 아무래도 적정한 그런 현재 모습 속에서 장부 가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13.88에다가 4.78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66불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부 가치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밑에 있으면, 그러면 이 가격 밑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씩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만약에 3.89 같으면 지금 현재가라는 거죠. 지금 13.88에다가 3.88 곱해주면은 지금 현재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이거 53불이니까 이 정도를 일단 54불, 그리고 50불 밑에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은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자, 요런 모양인데, 이건 러셀 2000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저 여기 있는 것은 아이온큐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6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주가는 올라왔죠. 저 주가 올라올 땐 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갔죠. 보시게 되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러셀 2000 지수하고 아이온큐가 같이 일단 같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6월 3일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죠. 얘는 가고 있는데, 자, 러셀은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이온큐는 내려오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그런 모습이 왜 이렇게 나느냐. 6월 26일 시장 마감 후에 공식적으로 일단은 변경이 되는데 6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지수가 일단은 구성이 된다. 즉 러셀은 2000에서 아무래도 러셀 1000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2000보다는 1000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러셀 1000으로서 일단은 지금 이제 지수가 성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러셀이 2000을 추종했던 그런 기관 투자가들은 아이온큐 주식을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 자,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러셀 2000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추종했던 지수 추종 펀드가 여기서 매도가 때리지기 때문에 아마 아이온큐의 주가가 내려간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러셀 1000을 이제 추종하는 주식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 하락세의 원인이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면 요거는 아이온큐 차트고 옆에 있는 것은 러셀이 1000입니다. 1000, 2000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때의 거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내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날짜가 6월 2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러셀 1000을 갖다가 봐야 될 때다가 1000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지금 모습에서 아이온큐다. 그래서 지수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0이 아니고 1000으로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주가는 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 어떤 모양이에요? 이 모양은 거의 지금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대형주하고. 자, 그런 모양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제 아이온큐다. 그래서 얘가 가면은 주가는 갈 수 있는데 얘가 못 가면은 주가는 또 못 간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이런 적자 주식들 있죠. 이 적자 주식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심리를 많이 봐야 되니까 차트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대신에 적자주가 아니고 흑자주들 있죠. 그런 주식들은 차트보다는 더 펀더멘탈에 가깝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주식을 좀 차트를 많이 보는 이유가 투자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인 기업들은 사람들의 심리적 베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등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트 중심으로 보시고 차트하고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보시고, 자, 나머지 흑자 기업들 있죠. 그런 거 주식도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면 되죠.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펀더멘탈 중심으로 같이 봐야 된다. 물론 얘도 펀더멘탈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에다 더해서 적자 기업들은 좀 투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모습 쪽에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볼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월봉이란지 주봉부터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봉도 뭐 다 왔으니까 하나 보시게 되면은 좀 많이 올라왔죠. 월봉에서는 좀 쌍봉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봉 자체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락세로 좀 갈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근데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런 개념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보시게 되면 주봉도 좀 쌍봉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고점에서 돌파하지 못해서.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 위에 갔을 때는 그 200배 이렇게 나왔을 때면, 그래서 80불 위에 갔을 때는 항상 익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했으면은 계속해서 그 밑에서 주어서 담았다면 아무래도 주식수는 많이 늘어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때마다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익절하고 다시금 밑에서 받는 전략들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자만 아니면은 제가 꾸준히 들고 하라는데 적자 기업 때문에 조금은 트레이딩이 필요한 관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일리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꺾여 있는 상태 있죠. 이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가 이렇게 되다가 이 상승의 추세가 좀 꺾여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의 추세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하락의 추세는 되고 있는데, 자,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아까 보셨듯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조금 저평가되는 가운데 있고 200일선 근처에서 50불대가 무너졌으니까 약간씩은 어떤 매집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 스토캐스틱 바닥에 있으니까 약간씩은 매집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다 하더라도 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지 이걸 갖다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자.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이 본다면 뭐 45불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그 라인대가 무너진다면은 주가 자체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40불대까지도 내려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마다는 조금씩은 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은 PB 레이쇼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그게 있다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조금씩 여기 또 팔았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 중에 있는 것이 상승 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더라도 일부씩은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또 50불대 미만에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체킹하셔서 자, 우리가 스스로 일단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